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얘기. 자, 오늘 세 번째 준비한 얘기는요. 예. 온 나라가 이 이태원 참사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우리 젊은이들, 그 젊은이들의 소식이 남의 얘기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이게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요. 우리 세월호 참사 때도 보면은 저게 남의 얘기 같지가 않다. 세월호에서 숨진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마치 내 아이 같았잖아요. 내 형제 같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연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공개되고 있는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저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세월호 때보다도 더 가슴에 와닿고, 저들이 내 자식 같고 내 형제 같다고 느낀 이유가 용산, 이태원 거기가 먼 곳이 아니잖아요. 가끔씩, 뭐 자주는 아닙니다. 가끔씩 가던 곳이에요. 그리고 해밀턴 호텔의 그 옆골목, 글쎄요, 한두 번 안 가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본 곳에서 난 사고도 보면은 아이고 하고 걱정이 되는데, 가끔씩 들렀던, 내가 언젠가 가본 적이 있는 그런 곳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걱정이 되죠.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 같지 않고 내 자식의 얘기 혹은 나 자신의 얘기, 내 아들, 내 딸의 얘기가처럼 들리고 또 내 자신, 내 부모님의 얘기처럼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지금 참 슬픔과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를 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네요. 이 사람입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 이태원 참사 때문에 신변의 유혹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신변 보호 요청을 한답니다. 웃기는 건요, 법원이 이걸 받아들여줬어. 오늘 난 신문 기사,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최근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도 이태원 참사 등으로 최 씨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아니, 이태원 참사하고 최은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태원 참사 때문에 최은순이 위협을 받는다고? 뭐 최은순이 거기 이태원 참사에 뭐 영향을 미쳤나? 이태원에 뭐 땅 있나? 거기에? 건물이 있나? 어이가 없죠. 기가 찹니다. 어떻게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오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되게 진짜 뜨아했어요. 정말 이 뭔 말이야? 이게 어떻게 얘기가 되지? 어떻게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지? 이태원 참사 때문에 최은순이 신변의 위협을 받는다고? 최은순이 그런 주장을 했더라도 열받을 판에 그걸 누가 했다고? 법원이 그렇게 했다고? 기가 막힌 얘기죠. 얘들은 보면 판사들이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전혀,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 판사들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 그 상식의 범위가 틀린 것 같아요. 그들의 상식과 우리의 상식은 따로 나는 다른 세상인 것 같아.
글쎄 뭐 이태원 참사를 핑계 삼아서 최은순을 공격하는 미친놈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태원 참사 때문에 최은순의 신변에 위협이 간다? 글쎄 정말 약간 또라이인 사람이 최은순을 공격하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핑계를 이태원 참사라고 들 수는 있을 것 같아. 예, 또라이가 뭔 짓을 못해. 그런데 또라이가 누군가를 덮칠 위험은요, 최은순도 있고 나도 있어요. 그거를 핑계 삼아서 신변 뭐 보호를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신변 보호 결정을 해주기 위해서 핑계를 갖다 댔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렇다면은 판사가 정말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과 기득권의 유착에 동원이 돼 있는,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아부하고 있는, 윤석열한테 아부하는 그런 판사였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참. 김한울님, 최은순이가 멧돼지 장모라서 법원에서 보호해 주나 보죠. 광고가 갑자기 뜨나요? 이게 뭔 일인가? 기해베라님, 피해 부모님들을 세월호 부모님들처럼 만들려고 수작 부리는 것 같다고. 예. 그렇죠. 예,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예, 참 어떻게 이런 판사가 다 있는지. 예. 재숙님, 이상민 보면 모르겠어요. 이런 자가 판사였으니. 맞아요. 이상민 같은 놈도 있는데 뭐, 예, 지금 행안부 장관 보면은 그 이상민이라는 사람도 보면서 제가 느끼죠. 저런 사람한테 우리가 재판을 받았단 말인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재판 다 엉터리였구나. 보면은 사법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 재판 때문에 억울하다, 재판이 억울하다, 내가 당한 일도 억울해 죽겠는데 재판이 억울하다라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이해가 안 갔는데 이상민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저런 사고방식으로 재판을 했다면 억울한 일이 참 많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하튼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백이 있고 뒷배가 든든해야지, 그래야지 살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예. 무려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했는데, 그래서 100매덕짜리잖아. 그런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했는데 신변 보호를 받는답니다. 얼척이요. 아유. 자, 뭐 윤석열은 벌써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죠. 이태원 참사의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에는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비가 많이 와도 대통령 잘못, 가뭄이 져도 대통령 잘못, 대통령 잘못 아닌 게 없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맞는지 아닌지, 뭐 입에 발린 소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 누구야? 김건희가 그랬다며. 노무현 대통령 좋아한다고, 존경한다고 윤석열이 그랬다며. 자,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비가 와도 대통령의 잘못, 가뭄이 져도 대통령의 잘못, 대통령 잘못 아닌 게 없었다라고 하시는데, 윤석열 네가 좀 책임지지 그래. 참.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이 책임을 전부 다 경찰에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경찰청 본청에 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졌는데, 이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같았으면 이걸 검찰이 했겠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는 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검찰이 경찰을 수사한다 그러면 경찰들이 또 반발할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지금 뒤로 빠진 거예요. 지금 경찰들 얘기가 내부 민심이 그렇게 상당히 좀 경찰 내부에 돌고 있는 얘기가 상당히 심상치 않아요. 검사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검사들이 정부를 쥐락펴락하면서 경찰을 지들 하수인 취급을 하려고 그런다. 경찰을 꼭 뭐 급한 일, 안 좋은 일, 설거지하고 똥 치우는 일은 경찰한테 떠넘기려고 그런다. 똥은 검사가 싸고 치우는 건 경찰이 한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 경찰 내부에서 돌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경찰을 후려잡으려고 수사를 하는데 검사가 들어왔다. 그럼 어찌 될 것 같아? 진짜 난리 나지. 그러니까 뭐냐? 검사들이 싹 빠진 거야. 야, 경찰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떠넘긴 거예요. 여하튼 오늘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꼬리 자르기의 시작이다. 경찰이 모든 걸 잘못했네. 경찰이 잘못했네. 라고 떠넘기고 도망가려고 하는, 윤석열은 도망가려고 하는 작전이 시작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자,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경찰을 수사하는 이유, 바로 112 신고를 묵살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무려 11차례 신고가 있었는데 4건밖에 출동 안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10만 명이 왔는데 이태원 지구대 이태원 파출소에 그 한 20명 정도밖에 없는 경찰들 10만 명을 어떻게 감당을 하냐고. 그거를 감당 못해요.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떤 경우는 심지어 가다가 제대로 현장에서 파악들 제대로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김백겸 경사처럼 현장에서만 혼자서 고군분투하신 분도 있어요. 경찰 112 출동하면 몇 명 갑니까? 2명 갑니다. 그 많은 인력을 2명이서 어떻게 감당을 해요? 문제는 112 신고를 묵살한 게 아니라 112 신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추가 경찰 배치를 하지 않은 이유인 거예요. 이태원 파출소에 있는 경찰들 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다니까. 112 신고 백날 첫날 와봐. 이태원 파출소에 있는 경찰들 걔들 가지고 뭐 한다고. 방법 없어요. 추가로 기동대가 투입이 됐었어야 돼요. 근데 112 신고 신나게 되고 있는데 서울경찰청은 뭐 했고 경찰청장은 뭐 했냐고. 이유는 뻔하지. 서울경찰청장 윤석열하고 가깝다며 아주.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시국 치안에 바빴겠지. 촛불 집회 어찌되나 눈불기가 스쳤겠지. 그리고 촛불 집회 끝나니까 아이고 끝났다. 야, 자 다 들어가. 저기 뭐 이태원 그건 알아서 하라 그래. 그러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구 책임이다? 위로 올라갈수록 책임을 지게 해야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뭐다? 밑에 있는 일선 경찰서를 죽이겠다. 용산 경찰서하고 이태원 파출소 뭐 이런 데만 죽이겠다 이거겠지. 자,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세월호 때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때 해양경찰청장, 목포 해양경찰서장, 심지어 서해 해양경찰청장,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힘있고 권력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처벌받는 거 보셨습니까? 처벌 안 받았죠. 누가 혼자 처벌받았어요? 세월호 때 해경 123호 123 경비정의 정장, 123 경비정, 그 정장만 기소가 됐습니다. 딱 혼자 기소됐어요. 근데 세월호 사건에서 이 123 정장이 잘한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 퇴선 명령, 퇴선 방송을 안 했다는 거죠.
최선 방송 안 해놓고서는 했다고 거짓말했다는 게 제가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이 사람 잘한 거 아니고 잘못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이 사람 평생에 그렇게 큰 사고를 봤겠습니까? 본인도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겁니다.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지휘 통제를 하라고 있는 사람이 뭡니까? 그게 우대가리잖아. 그런 걸 통제하라고 경찰서장이 있고 경찰청장이 있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청장하고 경찰서장은 쏙 빠져나가고 제일 끝에 있는 경비정장한테 책임을 다 떠넘긴 겁니다. 이 123 경비정의 정장은 경위입니다. 군대로 치자면은 소위급이에요. 소위, 중위. 공무원으로 치면은 7급 공무원이에요. 7급 공무원한테 몽땅 떠넘기고 다른 사람들 다 빠져나간 거예요. 중령급인 경찰서장. 중령급이면요, 보통 저거 못 봐도 자기 사무관으로 보죠. 사무관급. 5급으로는 봅니다. 그러니까 중령급, 사무관급인 경찰서장, 그 다음에 거의 별 하나, 사단장급인 별 하나 두 개는 되겠네. 사단장급인 지방해양경찰청장, 그 다음에 별 4개짜리 있죠. 해양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소위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사단장, 군단장 도망가버린 거야. 소대장한테 야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사단장, 군단장, 연대장 다 도망간 거야. 그래 놓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배짱 거야. 꼬리 자르게 하는 거죠. 바로 이때 해경 1, 2, 3호 정장, 이 사람이 지금 이번에도 생각이 납디다. 이 1, 2, 3호 정장, 이 정장이 기소가 될 때 제가 검사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1, 2, 3 정장, 이 사람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는 거냐? 경찰서장, 청장은 기소가 안 됐느냐? 기소가 안 됐다. 현장에서 지휘를 했던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대. 참, 현장에서 지휘 책임이 있는, 아니 그럼 현장에 해경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갔어야지. 지들이 안 가니까 소대장 혼자서 동분서주하다가 사고 치고 빵꾸 내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대장, 사단장이 안 가서 소대장이 뻘짓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야 소대장이 뻘짓했으니까 소대장만 쳐버려,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해경 1, 2, 3호 이 경비정 몇 톤짜리인 줄 아세요? 이거 100톤짜리거든요. 승조원 몇 명인 줄 아세요? 24명인가 그래요. 하여튼 30명 안 돼요. 딱 소대급이죠. 소대. 경비정 정장이 경위,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위급이에요. 군대로 치면 소위 7급. 자, 그런데 세월호에는 500명이 넘게 사람이 타고 있었고요. 세월호 이 총 배수량은 10,000톤이 넘어요. 이거는 아무리 적게 보더라도 연대급 이상이에요. 근데 여기에 겨우 소대장 하나 보내놓고서는 소대장 잘못했으니까 네가 제대로 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거야? 내가 그랬거든요. 말이 됩니까? 사단급 전투에 소대장만 보내놓고서는 소대장이 패전했다고 그 패전의 책임을 소대장한테 떠넘기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검사가 그러더군요. 에이 이건 비유가 좀 과장이다. 사단급 전투에 사단급 전투에 패했다고 소대장한테 책임 묻는 거 그거 과연 옳은 거냐? 그랬더니 에이 그거는 비유가 좀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 보시오 요 1, 2, 3호 정장 1, 2, 3호 경비정이 몇 톤짜리인 줄 아느냐? 100톤밖에 안 된다. 이게 소대급이다 소대급. 응? 세월호가 이 소대급으로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었냐?
이렇게 따지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따로 나와가지고 검사가 나한테 묻더라고. 장 기자님 혹시 1235가 1235 경비정 저게 진짜 100톤짜리예요? 찾아보세요. 이게 해경 1235 이거 같은 경우는요. 해군의 참수리 고속장하고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해군하고 해경하고 이렇게 경비정이나 해군 함정을 만들 때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만듭니다. 무기 체계만 따로 할 뿐이고 기본 선체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비정 같은 경우나 경비함 같은 경우는 무기를 많이 달 필요는 없잖아. 그죠? 한포 한문 정도에 뭐 기관포 한문 정도면 뭐 두세 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무기 탑재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 배의 설계는 똑같습니다. 엔진도 똑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 1235는 100톤짜리 해군 함정하고 똑같아요. 100톤짜리 해군 함정, 참수리 고속정. 이 123이잖아요. 이 123 중에 맨 앞에 숫자, 이게 1235의 맨 앞에 이 숫자가 이 톤급을, 배수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가서 보시면은 5,000대로 시작되는 배가 있어요. 5,000대 시작되는 거 뭐냐면 그 배가 경비함은 5,000톤급짜리예요. 하여튼 그렇게 맨 앞에 숫자가 이게 배수량인데, 여하튼 뭐 저는 오늘 이 용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면서 세월호 때랑 똑같이 가는구나. 세월호 때 해경, 그것도 해경에서도 제일 말단 경비정 정장을 후려잡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구나. 꼬리 자르게 하겠구나. 책임은 윤석열이 져야 되는데 책임을 말단 꼬바리한테 떠넘기고 지들은 빠져나가려고 하는구나. 참, 역사는 또 반복돼요. 왜 역사가 반복되는지를 아십니까? 적폐를 또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폐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적폐를 끝장내지 않는 이상 앞으로 우리는 또 이런 일을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사문난정님, 세월호에 대한 학습이다. 꼬리 자르기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네요. 이 짱돌인가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태원의 마약 단속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원에 그때 마약 단속하려고 경찰력 투입을 안 했다는 거는 조금 과장입니다. 지금 검찰이 마약 사건을 가지고 자신들의 존재 의미나 가치를 키우려고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는 사실인데 그날 할로윈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던 날에 마약 단속을 하기 위해서 경찰 투입을 안 했다는 얘기는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그 얘기는 좀 더 세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